네, 안녕하세요. 일침마당의 양사장입니다. 지난주에 또 힘든 또 주중 시리즈를 했지만 주말에 SSG를 만나서 오랜만에 또 위닝 시리즈를 하면서 3승 3패 맞추고 선두권에서 버티는 게 중요해졌죠. 이제 6월 초에 문보경 선수도 오고 아마 문성주 선수도 올 텐데 그때까지는 이렇게 좀 선두권에서 뭐 두 팀이 됐든 세 팀이 됐든 계속 버텨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긴 연패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요렇게 주간 승률 뭐 5할 또는 플러스 2 요렇게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이야기와 또 다가오는 경기대 프리뷰까지 담아봤습니다. 엘치마당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세 가지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찬규와 토로스트, 두 번째로 유망주들의 타격, 세 번째가 클로저 손주영인데 일단 지난주에 삼성과의 홈 3연전 화요일 경기에서 타선도 안 터지고 또 장현식 선수가 실점을 하면서 결국에는 1승을 하지 못하고 조금 연패가 이어졌고 토러스트가 수요일날 나와서 연패를 좀 끊어줬죠. 예, 그리고 이제 목요일 경기에서도 이제 송승기 선수가 좀 난조를 보이면서 말로 홈런 허용을 하면서 루징 시리즈 이렇게 1승 2패로 마무리를 했고요. SSG와의 원정 3연전에서는 금요일 경기 정말 힘겨웠지만 그래도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현식 선수가 또 말로 홈런을 맞고 피치스로 내려갔고요. 토요일 경기에서는 이제 접전 승부를 하다가 저는 이 경기도 타선이 조금 더 터졌어야 하지 않나. 예. 근데 이제 타선이 3득점에 그치면서 안타 4개밖에 치지 못하면서 토요일 날 9회 또 끝내기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에 또다시 우리가 오스틴, 문정빈의 홈런을 앞세워서 승리를 하면서 2승 1패 위닝 시리즈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발진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웰스 선수가 지금 허리 쪽이 좀 좋지 않아서 퓨처스로 좀 휴식을 취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리노스 선수 5이닝 3실점 2자책 정도 했고 또 송승기 선수가 좋지 않았는데 반면에 이제 임찬규 선수와 이 토러스트 선수 두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임찬규 선수는 주 2회 등판을 해서 이닝도 많이 소화를 했고 최대한 실점을 억제하는 등 잘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러스트 선수는 연패를 끊어준 모습 이런 것들이 좋았고 이정용 선수와 김윤식 선수가 1+1으로 웰스 자리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에게 추가 등판 기회가 이번 주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정용 선수나 김윤식 선수나 확실히 길게 던졌을 때 위력이 더 있었다는 거, 상당히 좋았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격 여전히 답답한 흐름을 보이는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경기가 그랬고요. SSG와의 3연전에서도 이제 토요일 경기가 쉽지가 않았었고 또 사실 목요일에도 이주원 선수의 홈런을 제외하면은 뭐 별다른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타격이 뭐 완전히 살아났다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확실히 지난 주말 3연전에서 괜찮았던 거는 유망주들을 보는 맛이 있었다. 목요일 날 삼성전에서 이주원 선수가 멀티 홈런을 친 거를 시작으로 금요일 날에 뭐 이재원 선수도 좋은 활약 해줬고 문정민 선수도 처음 1구 나와서 좋은 활약 해주고요. 토요일 날 이영빈 선수의 홈런, 일요일 날 문정빈 선수의 홈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뭔가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약간 답답한 타순에 젊은 선수들이랑 베테랑 선수들 좀 섞으면 되겠다. 젊은 선수들도 기회를 줘야 된다. 뭐, 한 타석, 두 타석이든, 뭐, 계속 쓰든, 어쨌든 간에 가능성을 좀 보여줬던 한 주지 않나 싶고요. 오지환 선수와 오스틴 선수가 베테랑으로서 사실 두 선수 모두 체력이 좀 떨어져 있고, 오지환 선수는 또 아직까지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또 참고 뛰고 있는데, 두 선수가 이 오지환 선수가 연패를 끊을 때 솔로 홈런 쳐서 점수차를 만들어준 거. 오스틴 선수도 일요일날 경기에서 이제 하나의 홈런을 더 치면서 연타석 홈런으로 점수를 만들어준 거. 요 홈런들이 저는 굉장히 좀 고마운 한 점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문문듀오, 문성주, 문모경이 빠진 상황에서 새로운 문정빈 선수가 등장을 해서 좋은 활약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펜 쪽 상황을 보면은 손주영 선수가 마무리 투수로 낙점이 돼서 일단은 뭐 손주영 선수의 기량을 의심하는 못할까봐 마무리 쓰지 말라는 LG팬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주영 선수가 3경기에서 3세이브를 올리면서 좋은 역할을 또 해줬습니다. 나오는 경기에서 모두 세이브를 기록을 했죠. 확실히 뭐
짧게 던졌을 때 하나전에서도 151km까지 공을 던지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으니까 손주영 선수 뭐 기량은 의심할 게 없고 부상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사실 4월까지 불펜이 좀 잘 버텨주다가 조금 무너지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계속해서 불펜이 한 시즌 내내 다 잘한다? 이건 아니죠. 업앤다운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저점일 뿐이고, 사실 장현식이나 함덕주나 분명히 시즌에 좋은 순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 쉬고 왔을 때의 모습을 또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휴식 타이밍 잘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김진성 선수가 다시 약간 정상 궤도에 올라온 느낌이죠. 실점의 위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잘 넘기면서 무실점을 기록을 했고, 김진수 선수가 정말 굳은 일을 뭐 추격조면 추격조든 롱릴리프면 롱릴리프든 필승조로 또 홀드까지 기록을 해줬고요. 이 두 선수를 중심으로 사실 손주영 선수가 맞물이로 갔긴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그렇다고 해서 놀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손주영의 힘을 아끼려면 나머지 불펜 투수들도 좋은 역할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재준 선수랑 김영호 선수가 필승조로 안착하는 것이 이제 또 숙제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장현식과 함덕주가 돌아왔을 때 이 선수들까지 딱 해주면은 불펜이 어느 정도 튼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펜의 어떤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주간 MVP를 뽑아볼 텐데요. 첫 번째, 야수. 저는 뭐 다른 선수들도 잘하고 했지만 문정민 선수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3경기로 충분했습니다. 문정민 선수가 5월 15일 날 문학 SSG전을 앞두고 1군 엔트리에 처음으로 등록이 돼서 바로 스타팅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4출루 경기 2루타 하나 볼넷 3개를 얻어냈고, 주말 시리즈에 계속 스타팅으로 나왔습니다. 눈두장 확실히 찍었고요. 10번의 타격 기회가 있었는데 6타수 4안타 1홈런 3타점, 고무적인 건 삼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정민 선수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올 시즌에 저는 문정민 선수가 뭐가 좋아졌냐면 변화구 대처 능력이 좀 생겼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문정민 선수가 변화구를 대처를 할 때 무조건 휘두르고 낮은 공은 무조건 참고, 이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변화구를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오는 거는 실투로 들어오는 거 공략을 하고, 또 골라야 될 때는 골라주고 파울을 낼 때는 파울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변화구에 대한 대처죠. 그런 거를 문정민 선수가 지난해와 다르게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1군에 오래 두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윙도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조금 약간 딱딱한 느낌이 있었는데 파워는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부드러운 스윙을 가진 문정민 선수가 또 좋은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퓨처스에서도 그런 타구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 1군에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 기대감이 많이 들었는데, 송찬희 선수도 그렇고 문정민 선수도 그렇고 이게 스탯 이외에 뭔가 좀 퍼포먼스에서의 변화를 보인 게 올 시즌 1군에서 좀 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문정민 선수 너무나 좋은 활약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손주영 선수가 또 투수 쪽에서 저는 MVP로 선정을 했는데, 정말 이 팀 상황 때문에 손주영 선수가 마무리로 갔습니다. 당분간 연투와 8회 등판 없이 9회 1이닝을 책임지러 나오는 역할을 손주영 선수가 맡을 텐데, 제가 이제 일요일 경기 세이브를 할 때 손주영 선수 몸 푸는 과정들을 좀 자세히 지켜봤습니다. 제 자리에서 불펜이 잘 보였기 때문에. 한 9회에 등판을 해야 되는데 7회부터 좀 몸을 풀기 시작을 했고요. 약간 계속 던지는 게 아니라 던지다가도 조금 팔이 좀 쉬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팔 쪽에 계속 이제 보조기기로 마사지로 이제 팔 근육을 좀 풀어주는 피칭과 이 풀어주는 걸 반복을 하면서 몸은 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너무 이렇게 팔이 많이 던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휴식도 주고, 아마 루틴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이제 정립을 하면은 손주영 선수가 더 좋은 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마무리 투수로서 조금 몸이 좀 아직까지는 늦게 풀리는 경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기들을 손주영 선수가 좀 본인 생각에도 좀 빨리 좀 하는 거를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주영 선수는 수요일 경기, 금요일 경기, 일요일 경기 3경기 등판해서 3세이브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연투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뭐 주말 정도에, 만약에 주중 시리즈에서 이제 화요일, 목요일 나왔다 치면은, 혹은 주중 시리즈에서는 수요일만 나오고 금요일 경기를 나왔다 치면은, 이렇게 뭐 금요일 다음에 토요일에 한 경기 던지면은 일요일, 월요일 이틀 휴식을 가지는 거고요.
화요일, 목요일 던지고 토요일, 일요일 던지면은 또 하루 휴식을 월요일 날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등판 간격을 좀 조정을 해서 최대한 이 선수를 관리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의도는 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관건은. 우리가 유영찬도 올해는 팔무리를 안 시키고 9회만 등판을 했는데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물론 WBC 때 이렇게 몸을 맞추는 과정에서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 또 많이 좀 지난해 던진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올해 결국 세이브 상황에서 많이 올라온 거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제 시즌 내내 팀 타격이 좀 터져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한 3점 차로 앞서고 있었어요. 손주영이 몸풀지 않은 상황에서. 근데 한두 점만 더 내면은 그 경기 손주영을 자연스럽게 아끼고 다음 경기에서 바로 투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무리 투수는 그렇게 관리받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팀적으로 이런 타격에서 대량 득점을 하는 뭐 맨날 잘 치라는 게 아니라 낼 수 있을 때 기회가 왔을 때는 내라는 거죠. 그러면은 손주영 선수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오래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역할이 좀 중요하고 야구는 팀 스포츠니까 혼자 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발 투수들도 이제 임찬규 선수 일요일 피칭처럼 뭐 한 이닝 더 가면서 막아주고 또 6이닝, 7이닝 이렇게 뭐 매 경기 그렇게 던지라는 게 아니라 던질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는 불펜 투수들을 좀 아껴주면서 그러면은 확실히 뒤에 나올 투수들이 부담이 적죠. 그래서 과부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손주영 선수를 뭐 좋은 100% 퍼포먼스 끌어내기 위해서는 물론 본인도 잘해야 되지만 팀적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우수 선수. 이 우수 선수는 제가 이번 주부터는 한 3, 4명씩 그냥 뽑으려고 합니다. 한 명 뽑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생각나는 선수는 임찬규, 김진성, 김진수, 신민재입니다. 여기에 이제 김윤식 선수까지 조금 넣고 싶은데 마운드에서 정말 임찬규 선수는 지난주 주의회 동안 책임감을 다하는 그런 피칭을 해줬습니다. 지금 선발진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선수고 만약에 임찬규 선수가 초반에 조금 깔짝 잘하다가 이렇게 지금 팀이 힘들 때 조금 부진했으면은 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팀이 꼭 필요할 때 이렇게 잘 던져주는 게 결국에는 에이스다운, 베테랑다운 그런 역할이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김진성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시즌에는 조금 실점도 많고 못 막아줄 때도 있고 좀 아쉬운 모습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불펜이 조금 어려울 때 결국에는 아직도 김진성이 막아주는 이게 정말 고마운 거거든요. 그래서 잘해주고 있고 김진수 선수도 이지강 선수가 빠져서 1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멀티 불펜 역할을 김진수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3경기 지난주에 모두 무실점이었고 일요일 경기에서는 데뷔 첫 홀드를 기록을 해서 투수 쪽에서는 이 선수들과 이제 롱릴리프 역할을 해주고 있는 김윤식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타격 쪽에서는 오스틴도 너무나 잘했고 조금 살아나는 선수들도 있었지만 저는 신민재 선수가 좀 눈에 띄지 않았나. 지난주에 16타수 6안타 3개의 볼넷 조금 타격감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수비력은 여전히 최상급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신민재 선수가 지난주 2루타도 하나 친 만큼 조금 더 강한 타구를 많이 컨디션에 끌어올려서 보내면은 또 금방 지난해 신민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요번 주에 선발 로테이션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3연전 상대팀은 기아고요. 광주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수요일, 목요일날 광주에 비 예보가 있어서 경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토러스 대 올러, 송승기 대 양현종, 치리노스 대 황동환인데 이게 기아 타이거즈가 올러 선수의 선발 등판을 미루면서 나머지 선수들도 하루씩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만 목요일날 내일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요일날 비올 확률이 더 수요일보다는 높기 때문에 아마 경기를 안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화요일 경기에 조금 집중해서 선수들이 반드시 승리를 좀 따냈으면 좋겠고요. 금요일에 이제 키움과의 경기에서는 아마 웰스가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웰스 선수가 부상자 명단을 원래 1군에서 내려간 거는 지난주 주중 경기를 하다가 내려갔는데 부상자 명단 등록은 소급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기 시작한 시점부터 웰스 선수가 등판을 이제 일요일 날 하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 기준으로 부상자 명단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
부상자 명단에 등재된 날짜 기준으로 열흘 지나면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날 복귀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KBO 공식 홈페이지에 부상자 명단 언제 올라갔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요일 날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웰스가 나올 수도 있다고 괄호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확실히 봤을 때 매치업상으로 아마 금요일 날 우리 또 LG 트윈스의 천적이죠. 지난해 정말 악몽 같았던 로젠버그와 웰스의 맞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주말 3연전은 아마 배동현과 임찬규, 박준현과 토러스트까지 이렇게 3경기. 배동현 선수도 이제 열을 쉬고 돌아올 것 같죠. 그래서 로젠버그 뒤에는 아마 하영민이 붙을 거예요. 로젠버그도 다쳐서 이제 지난해 키움을 떠났는데 다치고 나서 지금 재활 등판을 처음 여기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 부상자 대체로 왔지만. 그래서 아마 로젠버그가 짧게 던지고 하영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다음 주에 로테이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가 오고 하면은 이정용 선수와 김윤식 선수도 다운 등판 선발보다는 불펜 쪽에 롱릴리프 쪽에 가지 않을까 싶고요. 상황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엘침마당 지난주 이야기와 또 이번 주 선발 로테이션까지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한 주 또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야구가 없지만 또 잘 쉬시면서 주말 경기 또 하이라이트 보시면서 이제 화요일 경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